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그 회사가 망한 게 아닌 이상 환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오늘은 소비자들의 영원한 고민거리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든 헬스장 같은 서비스를 구매했든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문제는 환불을 안 해주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봐두시면 이런 악덕 판매자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을 위해서 화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상황이 환불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우선 되실 거예요.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환불 안 해주면 부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 상황은 환불이 90%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불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입니다. 조금 어렵게 쓰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기간이 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통상 7일 이내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게 쇼핑몰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환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는 앞서 보셨듯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자가 쇼핑몰에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가 그 권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흰색이라서 환불 안 돼요. 소재가 부드러워 본 제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세일 제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상품을 개봉하시면 환불이 안 됩니다. 이런 쇼핑몰 공지도 다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공지입니다. 다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상품을 개봉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상품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도 환불이 안 되겠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환불은 거의 90%의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외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살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 기준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별표 2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분쟁 해결 기준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 나온 경우들은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환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한번 이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위 기관들은 체육시설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체육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라고 뜹니다. 즉 사업자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거나 계약 내용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경우겠죠. 이 경우 전액 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이렇게 쓰여 있죠. 환불뿐만 아니라 이용 금액의 10%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있죠.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이렇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즉 상식적인 선 안에서 환불이 다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진짜 환불을 받아야겠죠. 우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해 보는 게 첫 번째 스텝이겠죠. 이 단계에서 환불을 받는다면 좋은 거고, 문제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겠죠. 이때는 정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담 피해구제 신청란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하기 이 항목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환불을 해줘라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받은 판매자들 중 대부분의 경우는 환불에 응하게 되겠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고 인터넷에 관련 정보도 많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도 환불을 안 해주는 판매자들, 이런 악성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법적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지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내는 법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예요. 소송보다 준비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지급 명령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분쟁 해결 방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시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계속 환불을 안 해준다? 그럼 판매자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급 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소송 제도로 인터넷으로 지급 명령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을 하려면 인증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인증서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걸 기준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증서가 있으셔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 안내 양식 모음에 들어가셔서 지급명령 신청서 일반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운받으신 양식인데요. 여기에 이제 채권자란에 내 이름이랑 주소 등 정보를 적고 채무자란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판매자가 개인 사업자면 개인 이름이랑 주소, 법인 사업자면 법인 이름이랑 주소를 적으면 되겠죠. 주민번호는 모르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부분부터는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한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일단 청구 취지 작성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면 돼 있죠. 여기 금액란에는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5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으면 50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2번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연 손해금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12% 이게 법이 정한 비율이거든요. 1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독촉 절차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촉 절차 비용은 공란으로 사실 법원에 가지고 가셔도 돼요. 공란으로 가져가시면은 거기 이제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 주시는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되거든요. 미리 적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소송비용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법원에서 만든 소송비용 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인지의 계산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여기 소송용 민사 사건 종료는 지급명령 신청사건 작성하시고 내가 구매한 상품 금액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계산을 딱 누르시면은 여기 인지액은 900원입니다. 이렇게 뜨죠? 이게 이제 900원이 인지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송달료 계산이라는 항목을 누르시면은 또 똑같은 방식입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건 종류에 지급명령 신청사건, 소송용 민사 하시고 채권자는 한 명이겠죠.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채무자도 한 명이겠죠. 네, 상대방은 그 회사 또는 판매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누르신 다음 계산을 누르시면은 송달료 62,400원 해가지고 이 송달료 금액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들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청구 원인 부분을 작성을 하실 텐데 청구 원인은 내가 환불을 받게 된 이유, 경위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는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채권자는 2022년 9월 10일에 채무자로부터 판매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늘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증거를 첨부 서류라는 형태로 제시를 하는데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다면은 쇼핑몰 구매 내역이라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그리고 내가 결제를 했으면은 내가 대금을 결제한 송금 내역이나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첨부 서류 형태로 같이 지급명령 신청서랑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헬스장 같은 서비스를 계약을 하셨던 거라면은 그 서비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첨부 서류로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첨부 서류는 나중에 이렇게 이 아래 첨부 서류란에 이렇게 표시를 또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권자가 전자상거래 등등의 법률에 따라서
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22년 9월 15일 날 채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채무자가 환불을 거부한 내용,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제 증거 형태로 환불을 거부한 카톡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겠죠. 헬스장 같은 서비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또 증거로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통화 내용이나 이런 녹음 파일 같은 경우, 이런 녹음 파일은 그 속기사 사무소에 녹음 파일을 보내시면서 녹취록이라는 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녹취록을 만들어 줍니다. 그 녹취록 제작 과정이 또 이제 한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녹음 파일 자체를 이게 제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녹취록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카톡 내용이라든가 환불 거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그 홈페이지 쇼핑몰 상에서의 그 환불 거부 내역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캡처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채권자의 계속된 전화 연락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지급 명령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는 내용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 첨부 서류, 이 증거들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이 지급명령 신청하는 날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이랑 서명, 연락처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다가 어떤 법원에다가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 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사는 곳에 동 이름이나 구 이름을 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구에 산다 이러면 강남구 관할 법원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은 그 강남구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이렇게 안내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내가 제출할 법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원에 가셔서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으니까 이 신청서를 한부 인쇄하셔가지고 첨부 서류들도 있죠.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들, 이 첨부 서류들도 한부 인쇄하셔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도착하시면 이렇게 민원실이 따로 있는데 이곳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이 안내 데스크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께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금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 설명을 듣고 법원마다 법원 내부에 은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은행으로 가셔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납부 확인증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민원실로 돌아오셔서 지급명령 신청용 번호표를 뽑으신 다음 창구에서 내 번호가 나오면 지급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접수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3주 내지는 한 달 이내에 지급명령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판매자에게 보여주면서 환불을 해달라, 안 해주면 너의 재산은 압류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내 재산을 압류당하고 싶은 판매자는 없겠죠. 때문에 환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혹 판매자가 이 지급명령의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게 돼서 조금 상황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을 통해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지급명령의 방법을 통해 꼭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